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에 대한 증명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그 규律법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규律법에 대한 그 질문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규律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규律법으로 증명한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증명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수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이 소수의 정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1이니까 1은 아니겠죠.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입니다. 이 정의는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은 소수가 아니겠죠. 그 2는 가장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면서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가 되는데요. 나머지 소수들은 전부 다 홀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의 배수가 되잖아요. 3은 소수이죠. 4는 약수가 1, 2, 4, 3개잖아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수들은 1이 아니고 또 소수가 아닌 수들은 모두 합성수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합성수는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2개 이상의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2를 볼까요? 12는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즉 3개의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소수들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바로 합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수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합성수는 소수의 배수인 수를 말합니다. 2의 배수, 2를 제외하고 2의 배수, 그 다음에 3을 제외하고 3의 배수를 모두 이 지우는 방법으로 소수를 찾는 방법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수의 배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설명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이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 규律법을 쓸 건데요. 이 규律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증명 방법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방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 방법을 규律법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하나의 명제이면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는데 그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하나의 명제잖아요. 이때 결론, 즉 무한하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의 부정은 유한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규律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결론을 부정해서 소수의 개수는 유한하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바로 규律법인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렵겠지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규律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한하다를 부정하니까 소수의 개수는 유한하다. 다시 말해서 유한하다이기 때문에 소수의 개수는 n개로 유한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n개의 소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순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n개의 소수를 작은 순부터 p1, p2, p3에서 p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n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수, 나머지 수들은 전부 다 합성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수, 대문자 n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n개의 소수들의 곱에다가 2를 더한 수예요. 근데 이 대문자 n은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니까 n1의 p1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나머지가 1이잖아요. p2의 배수도 아니고 pn의 배수도 아니에요. 항상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성수라는 것은 소수의 배수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소수의 개수가 p1부터 pn까지 딱 n개만 있는데 p1부터 pn까지 배수가 아닌 거예요. n은. 그죠? 그러면 이 n은 합성수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이 모순되죠. 왜냐하면 소수의 개수는 n개로 유한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p1부터 pn까지 크기순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새로운 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수잖아요. 이 대문자에는 p1도 아니고 p2도 아니고 pn도 아니고
얘네들보다 훨씬 더 큰 수예요. 소수의 개수가 n개라고 했는데 n개 이외에 새로운 소수가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n개로 유한하다는 가정에 모순됨을 보인 거죠. 이 모순이 왜 나왔냐면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소수의 개수가 n개로 유한하다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나 기호를 사용해서 일반화된 증명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자연수 중 소수가 2, 3, 5, 7 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귀류법이죠. 그죠? 그러면 자연수는 끝이 없는데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개수는 2, 3, 5, 7 뿐이라고 가정하니까 나머지 수들은 1이거나 아니면 합성수인 거예요. 1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 2, 3, 5, 7을 제외하면 모두 합성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1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은 모두 합성수인 거예요. 이 합성수란 뜻은 아까 어떤 성질이라고 그랬죠? 소수의 배수인 거예요. 즉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똑같은 표현, 새로운 수를 한번 대문자연을 만들어 볼까요? 소수가 2, 3, 5, 7 뿐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수들의 곱에다가 1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문자에는 2의 배수가 아니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3의 배수도 아니고요.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아까 합성수는 분명히 소수의 배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n은 분명히 2, 3, 5, 7과 다른 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수죠.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에요. 즉 합성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소수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모순됐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연수 중 소수는 2, 3, 5, 7 뿐이라고 했는데 2, 3, 5, 7보다 훨씬 크면서 2, 3, 5, 7이 아닌 새로운 소수 n이 있다라는 거죠. 모순된 거예요. 이 모순이 왜 나왔냐 하면 이런 2, 3, 5, 7 뿐이라는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즉 틀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소수의 개수는 무한한데요.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안 배워요. 보통은 이제 수학 경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증명하는 연습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일반 학생들도 이런 정도는 한번 증명을 따라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이 무한함을 증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수학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몇 개의 수식과 기호를 사용해서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수학의 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